출근길 폭설에 김포 골드라인 열차 운행이 지연돼 승객들이 1시간 넘게 지하철역에 발이 묶였습니다. 혼란스러웠던 아침 상황을 전해드립니다.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인천에서 이미 분양한 아파트 건설 사업을 취소하려는 모습까지 발생했습니다. 부동산 상황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부평구가 미쓰비시 줄사택 보존 관련 민관협의회의 정책 권고안을 받아들여 미쓰비시 줄사택의 문화재 등록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의회들이 예산안 심사 등 올해 마지막 의정 활동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갈등 현안이 많았던 부천시 의회 소식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출근길 폭설에 김포 골드라인 열차 운행이 한때 지연됐습니다. 눈 소식에 일찍부터 출근길에 올랐던 승객들은 1시간이 넘도록 역에 발이 묶여 불편을 겪었습니다. 네, 이세진 기자 화상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열차 운행이 왜 이렇게 지연된 건가요? 네, 이날 새벽부터 쏟아진 눈 때문입니다. 21일 오전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김포에도 많게는 8cm까지 눈이 쌓였습니다. 이날 골드라인 열차가 있던 양촌읍 차량기지에도 많은 눈이 내렸는데요. 전동차의 집전 장치, 그러니까 전원을 공급받는 장치에도 눈이 쌓이면서 전기 공급이 되지 않았고 열차 한 대가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뒤에 있던 열차들까지 잇따라 발이 묶이면서 이날 오전 양촌역 차량기지에 있던 열차 5대가 노선에 투입되지 못했습니다. 평소대로라면 이 시간대 21대 열차가 투입됐어야 하는데요. 이날 출근길에는 16대만 투입이 된 겁니다. 열차 대수가 줄면서 배차 간격도 벌어졌습니다. 출근 시간대인 7시쯤부터는 열차 운행이 지연되기 시작했습니다. 2시간 가까이 지난 8시 50분쯤부터 문제 차량 가운데 일부가 다시 투입되면서 열차 운행도 재개됐습니다. 네, 출근 시간대에 벌어진 일이라서 승객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겠네요. 네, 이날 승객들은 출근길 눈 소식에 일찍부터 대중교통인 골드라인으로 몰렸습니다. 열차 운행이 지연되면서 인파가 해소되지 못하자 역사 안은 물론이고 역사 밖까지도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로 들어온 시민 제보 사진을 보면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내준 시민은 1시간이 넘도록 열차를 기다리는 상황이 계속됐다며 당시 상황을 전해왔습니다. 이날 열차 안에도 많은 승객들이 몰렸는데요. 오전 8시쯤 김포공항역에서는 서울 방면 열차에 탑승했던 한 승객이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며 쓰러지면서 인근 병원으로 옮겨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승객은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같은 날 오전 병원에서 퇴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보통 눈이 많이 온다고 예상이 되면 이제 전날이나 당일 아침에 이런 문자가 오지 않습니까? 보통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 그런데 오히려 대중교통을 이용했다가 더 큰 불편을 겪게 된 셈인 건데요. 안전사고를 좀 막기 위해서 같은 일 반복돼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네, 우선 이날 김포시와 골드라인 측은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직원들을 각 역에 투입해 승객 이동을 통제했습니다. 9개 역에는 경찰 인력도 2명씩 배치를 했다고 하고요. 이날 오전 김병수 시장은 골드라인 차량기지를 찾아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김포시는 일단 운영사 측에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 점검을 해달라고 주문한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세진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금리 인상이 멈추지 않고 또 집값이 하락하는 사이 아파트 미분양 물량까지 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이미 분양한 아파트 건설 사업을 취소하려는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7월 분양 신청을 받고 착공을 준비하던 인천의 한 아파트 건설 사업 지역입니다. 청약 신청을 받고 반년이 지났는데도 현장에는 아파트 기초공사 등 착공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144가구를 공급하는 이 아파트는 본청약 때 3.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는데 실제 계약에 나선 당첨자들은 40여 가구뿐이었습니다. 8월 무순위 청약에도 상황은 크게 바뀌지 않았고 9월부터는 사업 시행자가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 선착순 분양을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금리는 계속 올랐고 인천에는 아파트 분양지 곳곳에서 미분양 물량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계속 나빠지자 아파트 사업 시행자와 시공사 측은 최근 분양 계약을 전면 취소하고 계약자들에게 계약금과 합의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약자들이 모두 동의하면 분양사업 허가당국에 사업 취소 승인을 요청할 수 있고 아파트 분양 사업이 취소되면 청약 당첨 사실도 삭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사업 시행자와 계약자 모두 큰 리스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30% 이내 계약률이 저조한 상태라면 빠르게 합의해서 계약 해지가 된다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미분양에 대한 불확실성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고 계약자 입장에서는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멈추지 않고 미분양 물량이 늘면서 전국 아파트 신규 분양 현장에서는 분양을 미루거나 후분양으로 전환하는 곳들이 늘고 있습니다. 집을 사려는 사람이 없고 준공까지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 보니 사업 시행자가 위험을 감수하기 어려운 겁니다. 분양 후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지 못한 아파트 사업자들은 할인 분양과 임대 전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미국과 국내 금리 인상 기조가 바뀌지 않고 있어 내년 상반기에 이 같은 모습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헬로우TV 뉴스 이관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9대 부천시의회 올해 마지막 회기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예산안 심사, 시정 질문까지 이어졌는데요. 주요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화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 기자, 부천시의회 정례회가 끝났는데요. 내년 예산안에서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임위에서 여야 협의로 삭감한 일부 예산이 예결위에서 다시 포함됐다는 이유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부천시의회 국민의힘은 입장문을 내고 부천 홍보관 건립, 민주평통 자문위 연수비용, 부천시 시승격 50주년 기념식 등과 관련해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행사성 예산이라는 이유로 삭감된 부분이 되살아났다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이번 회기를 통해 확정한 부천시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2조 2,100억 원보다 소폭 늘어난 2조 3,143억 원 규모입니다. 네, 이 예산안 심사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와 시정 질문까지 지금 회기가 한 달 정도 이어졌는데 지난 6일에 열린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은 좀 나왔습니까? 네, 이달 초 시정 질문 당시 저희가 보도했던 주요 내용들 위주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장신도시내 추가 기업 유치에 대한 질의가 있었죠. 올해 초 양해각서를 체결한 SK 그린테크노 캠퍼스 이후 또 다른 기업 입주 소식이 아직 들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였는데요. 부천시는 사전 기업 유치 방안으로 이 부천산업진흥원의 전담 조직을 가동하고 있다면서 여기서 선정된 기업군을 대상으로 오는 2024년부터 찾아가는 투자 유치 활동 등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은 장성철 국민의힘 의원이 이 행감에서부터 시정 질문까지 이어서 질의했었던 부천페이 선수금 이자 환입에 대한 내용입니다. 관리 무실 지적에 대해서는 이 부천시는 정책 수당과 인센티브 이자 수익을 매년 코나이에서 반환받았다면서도 다만 지난 2019년부터 2년 6개월 동안은 선수금 이자 수익에 대한 반환 규정이 없었다며 경기도와 법률 자문을 통해 반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반환 소송을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지역화폐를 운영하는 다른 지자체들도 같은 움직임을 함께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허술한 연구자문 보고서 지적에 대해서는 일부 미흡한 점은 인정하지만 정책 추진에 대한 참고사항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짚어보죠. 부천산업진흥원 지금 수장이 공백 상태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부천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그 세계 초연 무대 무산된 것과 관련된 지적이 나왔는데 이에 대한 좀 명쾌한 답변들이 나왔습니까? 네, 부천산업진흥원장 선임이 늦어진 이유는 지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인력 운영 진단 용역을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조직 안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직 진단 결과를 반영한 지난 10월 조직 개편 이후에 신임 원장 선임 절차에 돌입했다고 설명했는데요. 또 지난 시정 질문에서 부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이 세계 초연 기회를 놓쳤는데 이에 대한 이유가 부천
부천시 집행부에 있다는 질의 내용 전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부천시는 여기에 대해서 문화교류 행사와 무관하며 또 부천필의 예술감독 개인이 단장인 부시장의 허가 없이 기획해 추진한 상황이고 더욱이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분위기와 더불어 경기 침체 등을 고려해 해외 공연을 강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시정 질문에 대한 부천시의 이 같은 답변에 대해 해당 질의를 했던 박성호 부천시 의원은 취재진에게 시 집행부의 소통 문제를 비롯해서 예술이라는 이 특수한 분야에 대한 공무원들의 비전문적인 행정에 대해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또 설명했습니다. 네, 이 밖에도 주목받은 사안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시작부터 회기 중에도 무엇보다 이제 광역동 현안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완전 폐지까지 1년 정도가 남은 시점에서 회기 시작과 동시에 전체 의원 27명이 구 보건과 일반동 전환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다만 광역동제 개편 실패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의도로 발의한 행정사무조사 안건은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요. 광역동 폐지에는 모두가 공감하지만 행정사무조사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미묘한 입장 차이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정아 기자였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집을 사려면 월급을 몇 년 동안 모아야 할까요? 국토교통부가 2021년도 주거 실태 조사 결과를 내놨는데요. 수도권의 경우에는 10.1년, 광역시는 7.1년, 그리고 도지역은 4.2년이었습니다. 이마저도 월급을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100% 저축을 했을 때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주거지원 정책은 무엇이었을까요? 자가가구와 전세가구 모두 자금 대출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에서 주목할 부분은 청년가구의 주거 상황인데요. 최저 주거 기준을 미달하는 청년가구의 비율은 7.9%, 일반 가구 4.5%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청년가구가 실제 자가를 보유하는 비율은 13.8%, 이 역시도 일반 가구 57.3%에 비해서 턱없이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현실과는 달리 청년 가구의 81.4%는 내 집을 보유해야 한다고 응답했는데요. 청년 가구의 내 집 마련 지원이 필요한 이유겠죠. 사실 청년 주거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주거 문제는 결혼과 출산, 또 일자리 문제와도 이어지는데 국토교통부의 주거 실태조사의 취지대로 실효성 있는 주택정책 수립이 이어져야겠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부평구가 미쓰비시 줄사택 보존을 위해 문화재 등록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미쓰비시 줄사택은 1938년 일본의 군수물자 보급 공장인 육군 조병청에 강제 동원된 노동자들의 합숙소인데요. 부평구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주민 편의시설과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해 미쓰비시 줄사택 9개 동 중 3개 동을 철거했습니다. 이후 나머지 6개 동 가운데 4개 동도 추가로 철거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했는데요. 지역사회는 물론 문화재청에서도 일제강점기 노동자 사택으로 역사적 장소로 보존하고 활용해야 한다며 보존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평구는 지난해 8월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5번의 회의를 거쳐 정책 권고안을 확정했는데요. 이 정책 권고안에는 미쓰비시 줄사택의 문화재 등록을 추진하고 줄사택으로 인한 주민 생활 불편을 고려해 주민 편의시설과 주변 정주 환경 개선 방안도 함께 반영해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생활 폐기물 반입량이 2020년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는 생활 폐기물 감량 목표 관리제를 통해 공공처리시설 생활 폐기물 반입량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 5,465톤을 감축했다고 밝혔습니다. 감량 목표 관리제는 오는 2026년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 금지에 따라 인천시에서 감량을 위해 군구별로 공공처리 시설 반입량 목표를 부여한 후 목표 달성 정도에 따라 사업비를 차등 지원하는 겁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